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수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파트글리 A Foundation Model for Recognizing and Parsing Any Object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4년에 유러피안 컨퍼런스 ECCV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하게 이미지 내 객체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객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파트까지 인식하고 파싱할 수 있는 통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비전 모델들이 주로 객체 단위의 인식에 머물렀다면 파트글리는 객체와 그 하위 요소인 파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용적인 인식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발표는 논문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연구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비전 분야는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한 클립이나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정교하게 분할해주는 세그먼트 애니팅 모델, 샘과 같은 모델들은 제로샷 성능이나 전위 학습 능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은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표준을 높였고, 저자들의 이전 연구인 글리 모델 역시 다양한 객체 수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범용 객체 인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단순히 객체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객체 하위에는 여러 파트 수준의 정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계층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이런 계층적인 깊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발전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들이 파트 수준의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셋들을 보면 사람, 자동차, 동물과 같은 객체 수준의 데이터는 매우 방대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손이라든가 자동차의 손잡이, 동물의 발톱과 같은 파트 수준의 데이터는 수식과 라벨링이 어렵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부족은 비전 모델인 객체와 파트 사이의 계층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응용 분야, 예를 들면 로봇이 물건을 짚는 작업이나 이미지 내의 특정 부위만 편집하고 수정하는 작업, 또는 정밀한 행동 분석을 위해서는 객체 단위를 넘어서 세밀한 파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멀티모달 LLM이 이미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에 저자들은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 진정한 의미의 시각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계층적인 이해입니다. 모델은 객체와 파트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객체를 마주했을 때도 이 계층적인 지식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시멘틱 그라뉴러리티입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각 조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단 그림의 예시처럼 사람을 인식하고 그 하위의 손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손가락까지 인식하는 등 다양한 그라뉴러리티에서 의미 있는 인스턴스를 추출하는 보편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이 연구의 지향점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파트글리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탑다운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미지 전체에서 파트를 무작위로 탐색하는 바텀업 방식과는 대조되는 방식인데, 파트글리는 먼저 큰 객체를 감지하고 이를 세부 파트로 분해하는 순차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듈은 큐포머입니다. 큐포머는 객체의 디코더에서 추출된 객체 쿼리와 상호작용하여 해당 객체에 속하는 파트 쿼리들을 생성해냅니다. 큐포머는 이미지를 보고 객체를 인식한 뒤 이를 다시 부품별로 해체하는 분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 개, 공룡과 같은 여러 객체들이 머리, 몸통, 다리라는 공통된 위상학적 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객체 정보를 파트 인식에 강력한 사전 정보, 즉
프라이어로 활용해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점을 가집니다. VL 파트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파트를 단순히 작은 크기의 객체 혹은 독립적인 클래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 인식하는 문제와 손을 인식하는 문제를 별개의 태스크로 본 것입니다. 반면에 파트글리는 객체와 파트의 위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파트글리는 희소한 파트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미 풍부하게 있는 대량의 객체 데이터를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객체를 인식하면서 학습한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파트 인식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파트 데이터 구축 없이도 새로운 객체의 파트를 인식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텍스트, 이미지 간의 정렬이나 생성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밀한 위치 파악이 필요한 댄스 프리딕션 태스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기반의 모델들 역시 이미지 전체를 이해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파트 세그멘테이션 연구들은 주로 사람의 포즈 추정이나 특정 동물의 부위 인식 등 좁은 영역에만 국한되어서 연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파코 데이터셋과 같이 등장한 VL 파트 등의 연구가 일반화된 파트의 인식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학습한 카테고리 내에서만 작동하는 클로즈셋 설정이거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학습하지 않은 카테고리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트글리는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오픈월드 파트 인식을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객체와 파트를 계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작은 파트들을 먼저 검출하고 이를 클러스터링하여 객체를 추론하는 바텀업 방식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셈이나 시멘틱 셈처럼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다양한 입도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모델들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셈과 같은 모델들은 기하학적인 포함 관계는 파악할지 몰라도 이 다리가 저 책상의 다리다라는 의미론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즉, 모델이 받아들인 시각적 정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나중에 실험 파트에 나오는 정성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관리는 Q 포머널은 퀄리 트랜스포머를 도입하여 이러한 이론적인 연결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들과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명확한 계층적인 인식을 수행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논문의 핵심인 방법론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파트 글리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줍니다. 전체 구조는 크게 4가지 주요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와 픽셀 디코더, 그리고 객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오브젝트 디코더, 파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파트 디코더,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앙에 있는 큐포머가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보면 먼저 입력 이미지 아이가 레스넷이나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백본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멀티스케일의 특징 맵으로 변환됩니다. 이 특징 맵은 이미지의 시각적인 정보를 다양한 해상도로 담고 있어서 크기가 큰 객체부터 작은 파트까지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추출된 이미지의 특징은 가장 먼저 오브젝트 디코더로 전달이 됩니다. 이 디코더는 일반적인 객체 탐지 모델인 DETR이나 마스크2 포머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N개의 객체 쿼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각 쿼리는 이미지 내의 잠재적인 객체 하나를 대표합니다. 이 객체 쿼리들은 1차적으로 이미지 내의 개별 객체를 디텍션하고 해당 객체 클래스를 클래스피케이션하며 픽셀 단위의 마스크를 세그멘테이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프레임워크의 상단부는 강력한 객체 세그멘테이션 모델로서 기능하며 이미지의 전체적인 문맥과 객체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이 모델의 핵심인 큐포머입니다.
큐포머는 객체 디코더에서 출력된 객체 쿼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를 파트 수준의 정보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은 6개의 어텐션 모듈이 캐스케이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각 모듈은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파트 쿼리들 간의 관계를, 크로스 어텐션은 객체 쿼리와 파트 쿼리 간의 관계를 모델링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큐포머는 이 객체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다는 상위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 객체를 구성하는 머리, 몸통, 다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추론해내는 분해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큐포머 내부에는 유니버설 파싱 쿼리라고 불리는 학습 가능한 쿼리 세트가 미리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10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추적의 개수를 10개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유니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쿼리들이 특정 객체, 예를 들면은 개만의 파트에 종속되지 않고 머리, 몸통, 다리 등 다양한 객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용적인 파트의 개념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싱 쿼리들은 먼저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여 파트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후 입력된 객체 쿼리들과 상호작용하여 해당 객체에 특화된 파트 정보들을 추출해줍니다. 즉, 하나의 객체 쿼리에 10개의 파싱 쿼리가 할당되어 집중적인 분석을 수행해주는 것입니다. 이 파트 쿼리의 생성 과정을 수식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큐포머는 파싱 쿼리와 객체 쿼리를 입력받아서 연산을 수행해주고 최종적으로 n/l개의 파트 쿼리를 생성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5개의 객체가 감지되었고 파싱 쿼리가 10개로 설정되어 있다면 총 50개의 잠재적 파트 쿼리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트 쿼리들은 이제 파트 쿼리 전용 디코더로 전달됩니다. 파트 디코더는 이 쿼리들을 바탕으로 실제 파트의 픽셀 마스크를 생성하고 해당 파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면 왼쪽 다리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객체를 L개의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상세하게 분석하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파트 글린은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언어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단계에서 클래스 이름만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얼리 퓨전 방식을 사용하여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지 특징과 텍스트 인베딩 서로 양방향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이미지의 시각적인 특징이 텍스트 설명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파트와 같이 미세하고 모호할 수 있는 대상을 인식할 때 언어적인 맥락 정보를 활용하여 훨씬 더 정교한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픽셀 단위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본과 픽셀 디코더에서 나온 다양한 해상도의 특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본 이미지의 4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픽셀 인베딩 맵 (MP를) 생성합니다. 그 후에 앞서 생성된 객체 쿼리 혹은 파트 쿼리를 이 픽셀 인베딩과 닷 프로덕트를 수행하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적값이 높다는 것은 해당 쿼리가 담고 있는 정보와 픽셀의 시각적인 특징이 일치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통해 해당 인스턴스의 마스크 영역을 픽셀 단위로 정밀하게 세그멘테이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객체와 파트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마스크를 생성하지만 쿼리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의 마스크가 독립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작업 또한 고정된 클래스 목록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연어 텍스트를 이용한 오픈 보키블러리 방식을 지원합니다. 모델이 예측한 인스턴스 인베딩과 텍스트 인코더에서 추출된 텍스트 인베딩 간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여 클래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파트 수준의 설명은 객체보다 훨씬 다양하고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다리라도 책상의 다리와 사람의 다리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투영 가중 칭열, 프로젝션 웨이트 매트릭스를 추가로 도입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 인베딩 공간을 파트 인식에 맞게 파인 튜닝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텍스트 이미지 매칭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유니파이드 트레이닝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글리의 강력한 일반화 성능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을 아우르는 통합학습에서 기인합니다. 코코나 오브젝트 365와 같은 대규모 객체 데이터셋과 파코나 파스칼 파트와 같은 계층적인 파트 데이터셋을 함께 혼합하여 학습합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중요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파트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 해당 파트가 속한 상위 객체의 바운딩 박스 정보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입도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단순히 허공에 떠 있는 파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객체라는 문맥 안에 존재하는 파트를 학습하게 되며, 이는 모델의 안정적인 수련과 객체와 파트 간의 관계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습 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을 매칭할 때는 할당 문제에 주로 쓰이는 헝가리형 매칭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객체는 객체끼리, 파트는 파트끼리 별도로 분리하여 매칭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킴으로써 두 디코더가 서로 다른 계층의 특징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정밀한 계층적인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의 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디코더의 출력은 오브젝트 정답지와만 비교해주고, 파트 디코더의 출력은 파트 정답지와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섞어서 매칭하게 된다면 모델이 객체와 파트를 혼동하여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오류, 예를 들어서 파트가 객체보다 더 크게 예측되거나 파트가 아예 객체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현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자들은 제약 손실 함수를 새롭게 도입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보시면 예측된 파트 A 바운딩 박스 영역이 해당 객체의 바운딩 박스 영역과 교집합을 이루는 비율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파트가 객체 안에 100%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을수록, 즉 객체 밖으로 많이 벗어날수록 큰 페널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첨부된 그림을 보면 이 손실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는 파트가 객체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후에는 객체 내부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파트는 객체의 부분 집합이라는 기하학적인 제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주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종 학습에 사용되는 전체적인 손실 함수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 내부에는 객체와 파트에 대한 것이 따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분류 손실, 박스 손실, 마스크 손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제약 손실을 더해주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분류 손실에는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컬 로스를 사용해 주었고, 박스 손실에는 정확한 위치 보정을 위해 L1 로스와 GIOU 로스를 섞어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손실에서는 다이스와 포컬 로스를 조합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각 손실항에는 가중치가 붙습니다. 이는 차례대로 1, 2, 4, 5로 설정해 주었다고 하며, 마지막에 붙는 제약 손실에 5라는 상당히 높은 값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계층적 관계의 학습을 모델 성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엑스페리먼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레슨의 의식과 스윈라지라는 두 가지의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검증해 주었습니다. 객체 쿼리 수는 300개, 파싱 쿼리 수는 10개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객체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파트 데이터셋들을 통합하여 대규모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주 실험은 제로샷 파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모델을 파스칼 파트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파트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데이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일반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표의 결과를 보면은 파트글리가 기존의 최고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VL 파트보다 높은 폭의 AP 점수 향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에는 없는 사족 보행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를 평가할 때
기존에 학습한 개나 고양이의 파트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이하여 인식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큐포머가 파트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카테고리한 일반화한 성능을 평가하는 크로스 카테고리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의 일부 카테고리, 베이스 카테고리만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파트 카테고리, 노벨 카테고리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표현 결과를 보면은 단순히 파트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보다 객체 수준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줬을 때 파트 글리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특히 노벨 카테고리에서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큐포머가 객체의 전체적인 형태 정보를 바탕으로 처음 보는 파트의 위치와 모양까지도 합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더 광범위한 일반화된 제로샷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AD20K와 파스칼 파트 데이터셋에서 기존 반복론들과 성능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오라클 오브젝트 설정은 객체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파트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모델의 순수한 파트를 파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파트 글리는 기존의 원스테이지 모델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조인트 트레이닝 시의 성능 안정성을 검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시키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특정 태스크의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표의 결과를 보면 파트 글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수준의 작업에서도 거의 모든 성능이 1등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객체 수준의 작업에서도 기존의 글리나 유니넥스트와 같은 기존의 강력한 제너럴리스트 모델들과 대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VL파트가 통합학습 시 객체 인식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파트 글리는 계층적인 구조 덕분에 객체 인식과 파트 인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실제 환경, 인더 와일드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깅W 벤치마크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세깅W는 총 25개의 다양한 도메인과 주제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비행기 부품이나 지배 구조와 같이 생소하고 복잡한 파트 관련 데이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의 결과를 보면은 파트 글리가 평균적으로 44.2라는 높은 MEP를 기록하며 학습하지 않은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견고하게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트 글리가 실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시사한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모델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저자들은 세 가지의 구조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디코더를 파트와 오브젝트가 공유하는 방식, 두 번째는 픽셀 디코더를 두 개로 병렬로 사용하는 방식, 세 번째로 객체와 파트용 디코더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표현 실험 결과 세 번째 아닌 독립적인 디코더 구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객체 수준의 특징과 파트 수준의 특징이 서로 다른 분포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모듈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자들은 이 세 번째 세팅을 모델 아키텍처에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큐포머 모듈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큐포머를 제거한 모델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표를 보면은 큐포머를 사용했을 때 제로샷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큐포머의 역할, 즉 객체가 가진 풍부한 정보를 파트 인식으로 전이시키는 분해자로서의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포머는 단순히 이 객체와 부품이라는 두 개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고리가 아니라 모델 성능 향상을 이끄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시각화 결과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샘과 파트글리의 비교 결과입니다. 샘은 강력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지만 의미론적인 이해보다는 시각적인 특징에만 의존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트글리는 이것이 호랑이라는 생물임을 인지하고 이 몸통과 다리와 같이 의미론적인 단어로 정확하게 파싱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모델이 단순한 픽셀의 집합이 아니라 대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글리는 단순한 파싱을 넘어서 자연형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기린이 있는 사진에서 왼쪽 기린의 머리 또는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마리의 양이 있는 사진에서 아기 양의 머리와 같이 위치나 속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졌을 때 모델은 2단계 추론을 수행합니다. 먼저 1단계로 해당 지시와 일치하는 객체인 왼쪽 기린을 먼저 찾아내고 두 번째 단계로 큐폼을 통해서 그 기린의 머리 파트만을 추출해냅니다. 이는 파트글리가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정교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추론이 필요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도 개선해야 할 리미테이션들은 존재합니다. 현재 텍스트 인코더로 클립을 그대로 사용해주고 있는데 클립은 주로 이미지 전체에 대한 캡션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파트 수준의 텍스트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해상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기계 부품의 미세한 차이를 텍스트로 설명했을 때 이를 시각적으로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들도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영역 수준의 언어 인지 능력을 강화하여 더 정교한 텍스트, 이미지 정렬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객체와 그 구성 요소인 파트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파트글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큐포머너라는 모듈을 통해서 객체와 파트 사이의 계층적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정립했고 이를 통해 비전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파트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객체의 파트까지 인식하는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여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정밀한 시각 인식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트글리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